안녕하세요. 동백 희망연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용인 특례시의 시장 후보를 모시고 후보들의 공약, 행정 실현 능력, 지역 현안의 전문성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 후보님 자기소개를 일단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 이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용인 기흥 지역의 위원장으로 내려와서 2014년이었죠. 사실 그 시절엔 좀 어리둥절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용인 시민들께서 동서남북도 잘 모르는 저를 많이 인도를 해주셔서 용인에 아주 이 적응을 잘하고 용인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용인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만나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시민들 그 고충 속에 저는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시민들의 말씀 잘 듣고 지혜를 얻고 또 가르침도 받고 해서 용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왔고 이제 6월 1일 용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4년간 여당 소속으로 일을 하셨던 시장님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지난 4년이 좀 답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좀 대한민국도 변화가 있는데 우리 용인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시민들 믿고 뛰고 있고요. 저는 국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덕에 샘말초등학교 학교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 교육청 설득하고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시켜서 당시에는 흥일초등학교 가칭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샘말초등학교가 됐고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2014년에 경부고속도로가 당시에는 수원 인터체인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용인 신갈당에 수원이라는 이름이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신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름 변경을 위한 투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당시 물론 중앙정부의 도움을 얻었죠. 그리고 또 저의 그 중앙정부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국토부 장관, 도로공사 사장 등을 설득해서 이름을 수원 신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용인 우리 7개 교회 이 동백에는 백현고등학교가 대표적입니다. 급식실, 초등학교로 설계된 학교가 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급식실이 매우 비좁았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말씀 듣고 당시는 제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이상 따와서 백현고등학교 급식실 완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성중학교는 화장실 전면 개조했고요. 그래서 용인 7개 교회 급식실, 화장실, 방송시설, 냉난방시설 등등을 개조하면서 일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죠. 당시 후보의 국민캠프 공보실장을 지냈고 또 후보실의 상근부자역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제가 참모 출신이어서 소통을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편인데 만약에 제가 시장으로 선출된다면 대통령의 좀 협력을 얻을 생각입니다. 우리 용인이 정말 발전하고 그 어려운 철도 교통 확충하고 또 도로를 더 확충하는 일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용인 발전 특히 동백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용인 특례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용인시가 인구가 110만에 육박한 인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10번째로 큰 도시가 된 상황에 우리 교통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이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 출연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여의도에 있는 저희 당 중앙당에 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늘 서울 갈 때 거의 차를 안 몰고 갑니다. 지하철 타고 몇 번 갈아타죠. 여의도에 중앙당사 갈 때 3번 갈아탑니다. 목동에 SBS 가려고 해도 3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 타고 또 죽전에 신세계 가려면 1번이나 1-1 마을버스 타고 주로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의 불편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지에서 동백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면 한 1시간 20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버스 갈아타는 경우에는 이 버스 간격이 안 맞으면 그렇게 되고요. 이런 교통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일거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이 교통 고통이죠, 고통. 이거를 좀 완화를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 용인의 교통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차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동백에는 지하철 시대를 좀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백에서 구성으로 해서 신봉 가는 도시철도 그거 열고 별도의 지하철을 좀 뚫어서 우리 동백 시민들이 느끼는 이 교통 불편 일단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또 보다 더 확충을 하겠다. 광역버스나 광역급행 M버스 노선을 좀 더 신설하는 일에 주력을 할까 하고요. 특례시가 됐지만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다른 세 곳의 특례시 시장과 함께 힘을 모아서 특례시의 행정 재정 권한을 좀 더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포괄적인 입법인 지방이양 관련법을 좀 만들어서 특례시의 권한을 보다 더 확대를 해서 특례시장이 광역시장에 정말로 준하는 역할을 해야 보다 우리 시민들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거를 과제로 삼아서 이행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특례시장의 역할, 우리 특례시의 권한을 좀 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시장이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는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타성적인 행정, 소극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귀찮고 힘든 일, 또 서울에 가서 세종시에 가서 대통령실에 가서 사정하고 뭐 좀 협조를 구하는 길 이런 거는 시장이 나서서 하겠다. 공무원 시키지 않겠다. 시장이 힘든 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을 보여야 된다. 노크가 한 번에서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크를 여러 번 하고 집요하게 한다면 문은 열린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백 IC의 진행 상황과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내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동백 IC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시의 행정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깊이 있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동백 IC 개설을 위해서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도로공사하고 만나서 도로공사 쪽에서 사람이 나와서 실습까지 하고 갔고요. 동백 IC 저는 제가 아마 국회의원에 재선됐다면 좀 개설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 구상을 지금도 공약으로 내걸고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있는 관계자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여당 소속 시장이 됩니다. 게다가 대통령 참모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그분들 설득을 하고 또 도로공사 관계자들 정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저는 길은 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은 사적으로는 저하고 호영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대학은 제가 이제 조금 선배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도움을 많이 얻도록 할 거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원희룡 장관 내가 용인에 좀 집을 싸게 얻어줄 테니 용인에 와서 좀 살아봐라.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끼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백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백 수지 신봉간 골드라인에 대해 조기 착공을 위한 추진 전략과 그다음에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내 단계별 실행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역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결실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경기도 용역도 좀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김은혜 후보가 되고 또 용인은 제가 된다면 협력 관계는 또 좀 맺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용역 결과를 좀 더 빨리 도출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이 문제도 이 도시철도의 이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도시철도의 경우에 이 우리 지방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의 제약은 있지만 동백은 물론이고 구성 또 수지 쪽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 용인에 수지와 기흥을 또 잇는 중요한 이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꼭 제가 이거를 실행에 옮겨가지고 착공이 최대한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성구 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구성구 분구로 용인 지역 주민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성구 분구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참 예민한 문제여서 참 대답하기가 좀 솔직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지금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쪽 다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나름 다 양쪽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작 단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시민들의 이 생각을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 이 어떤 접점을 찾으려는 모색의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시에서 2020년 3월인가요? 이거를 이제 경기도에 분구를 하겠다는 안을 내보내고 이러면서 갈등이 촉발이 됐는데, 지금은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솔직히 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분구의 이 여건은 이제 조성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인구가 45만에 육박을 하고 있고 20만 이상인 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시민들의 생각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그 지역을 그러면 만약에 분구한다면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까, 어떻게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지난 용인시 행정이 좀 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더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또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일단 좀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의 분구를 무리하게 추진을 했을 경우에 우리 용인, 특히 현재의 기흥구 내의 시민들 간의 이 갈등이 더욱더 촉발이 될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인 비용만 더 커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모든 여건을 좀 따져보고, 또 시민들의 말씀을 양쪽을 다 깊이 듣고 또 분구 문제로 인해서 이 균형 발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분구 찬반 투표도 작년 8월에 했었는데 그 찬성이 66.6%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후보님 입장에서 이제는 여러 지역 의견들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시위에도 더 많았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십사 한번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특정 시점의 그 여론조사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의 여론조사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구의 여건은 뭐 충분히 형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좀 원만하게 해법을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구를 할 경우에 현재 특별한 어떤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진지하게 다뤄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용인 모든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 의료 산단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그 상황과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내 진행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제 이 문제 역시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 업무를 다뤘던 우리 시 관계자들 그리고 또 이제 이 관련된 어떤 사업 주체들 이런 쪽의 의견을 좀 제대로 듣고 역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사업성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사업성이 어느 정도 부족해서 왜 추진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관계자들 양쪽의 뭐 시와 또 사업자 쪽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해법을 좀 마련하겠다. 이 역시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지한 모색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동백 산단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백엔 뭐 지금 엠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아직 동백 주민들이 느끼기엔 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교통 체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개선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동백을 거쳐서 명지대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제가 명지대 쪽에 서울에서 가려면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예비 있잖아요. 그래서 기흥역을 지나서 동백으로 가는 버스를 이제 일단 그게 먼저 오면 탑니다. 그래서 기흥역에서 내리고 시내버스 타고 명지대 쪽으로 가고 이제 우리 동백 시민들이 느끼시는 이제 교통 불편이 특별히 심한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또 광역급행 엠버스 노선 신설 이걸 좀 부탁한다. 우리 용인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나 교통은 굉장히 좀 막혀 있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이 교통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이 있죠. 버스 청량제를 하기 때문에 사방돼서 들어오는 이 버스에 대해서 좀 총량 규제를 통해서 막아보겠다는 이런 거죠. 서울시 고충은 이해하지만 우리 용인시 고충은 더 크니까 시장이 좀 적극적인 해법을 좀 제시해 달라. 우리 용인이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선 신설을 좀 하자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좀 같이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제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저도 언론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서울시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기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이번에 용인 특례시장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 뭐 수시로 만나서 서울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부터는 좀 후보님의 맞춤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 공약 중에 3호선 연장과 그다음에 분당선 미금 동백 연장을 좀 내세우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분당선 미금에서 동백으로 지선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 지하철을 만드는 걸 처음에 구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금에서 죽전 내대지 마을 쪽으로 해서 마북, 청덕, 동백으로 이어지는 지선을 뚫겠다고 했는데요. 그 공약을 보시고 죽전 시민들이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뚫어가지고 죽전 내대지 마을로 해서 여기 당국대, 마북, 청덕, 마북, 당국대, 마북, 구성으로 좀 이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구성에서 좀 시작해서 신분당 동천역으로 있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비용도 덜 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고.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백에서 구성 신봉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구성역까지 연결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 죽전 시민들께는 설명을 잘 드렸는데 그게 일리 있다. 제 설명이 납득이 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법이 무엇이냐면 신분당 동천역에서 이제 죽전, 당국대, 마북, 청덕, 동백으로 있는 지하철을 이제 뚫는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시했던 분당선 미금에서 동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안이 1안이라면 신분당선 동천에서 동백으로 이어지는 안이 2안인데 제가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용역을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어떤 타당성이 더 높은 쪽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동백에서 시작해서 죽전을 거쳐서 신분당 동천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민들이 교통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동백에 대한 제일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누차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지하철을 개통하는 거, 지하철을 동백에서 신봉으로 도시철도 여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동백으로 지하철을 뚫는 거, 또는 분당선 미금에서 동백으로 지하철 뚫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 시대, 동백의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는 게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백 IC 개설하는 문제, 대중교통 광역버스, 엠버스를 비롯해서 대중교통망을 좀 더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 그리고 동백에서 상하동, 지곡동, 공세동까지 이어지는 이런 도로도 또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용인시장님과 차별화되고 발전된 활동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정말 일과 성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흥 쪽에서는 물론 동백도 기흥구에 해당하지만 신갈이나 구성 이쪽에서는 또 흥덕에서도 그렇고요. 일 하나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저는 지난 4년의 용인시의 행정은 너무 답답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는 거 없고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그냥 방치하고 넘기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역삼지구입니다. 처인구에. 우리 시청 앞에, 우리 시청은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래서 호화청사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청 청사 공간도 부족한 편이긴 한데 그 시청 맞은편에 역삼지구에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긍심 갖기 어렵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흉물인 상태로 지난 4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역삼지구 제대로 된 개발해야 되고, 또 하나 그 옆에 힐스테이트라는 임대 아파트 지어져 있죠. 그거 진입로 개설 안 돼서 그대로 세워라 내오라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적극 행정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합니다. 기흥역세권의 중학교 신설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4년 전 선거에 나오실 때 백군기 시장님이 그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중학교 안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같은 편인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보니까 뭐 교육청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 행정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없다. 교육청에 정말 자주 가서 하소연하고 설득하고 학교 좀 세워달라고 하면 문이 열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저희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동백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우리 동백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생각이 짧은 것도 있고 시민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고 미뤄두지 않고 정면으로 부닥쳐서 풀 거 풀고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행정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동백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동백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4년 전 또 8년 전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이 목이 상당히 있다. 시장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시장이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 때문에 뭐 그냥 일도 하지 않고 적당히 방치하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 사실상 그 일을 산적하게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행정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꿔야 용인이 바뀌고 동백이 바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여당일 때 시장으로서 일을 그다지 잘하지 않으셨다는 평을 듣는 분이 야당 소속으로 또 시장으로서 다시 4년을 일하시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어떤 협조와 지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일을 하셨던 백군기 시장님에게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여당 시장으로서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큰 일을 여러 개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이분이 그런 큰 일을 뭘 했지?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부와 함께 정권 교체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기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만약에 시장의 어떤 책무를 맡게 된다면 정말 그런 영광을 저는 일로, 성과로 보답해 드리는 그런 각오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동백 희망연대에서 준비한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후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동백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와 동백을 위해 후보님의 능력 있는 모습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백의 미디어 동백 희망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